맹모 삼천,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 인성탄탄, 맹모 삼천. 맹모 삼천은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맹모 삼천, 겉뜻,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하다. 속뜻,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 옛날 한 마을에 맹자라는 아이가 살았어. 맹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냈지.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이 퍽 어려웠어. 맹자의 어머니는 남의 농사일을 거들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살아갔단다. 가난한 살림에도 맹자는 착하고 밝게 자랐어. 어머니는 늘 마음을 굳게 다졌어.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지. 하루는 어머니와 맹자가 삭바느질감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쩔러렁 쩔러렁 방울소리와 곡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상여가 지나갔어. 아이고 아이고. 집 가까이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 어머니, 누가 또 죽었나봐요. 그러게 말이다. 맹자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지. 며칠 뒤 어머니는 이웃집 고추밭에 김을 매주고 있었어. 맹자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노는데 구덩이는 팠으니 어서 관을 내려놓아. 북망산천 머나먼 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장례를 본 것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야. 어머니는 놀라 호미 자루를 놓칠 뻔했어. 여기서는 자식을 훌륭히 키울 수 없겠구나. 어머니는 그날로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어. 맹자와 어머니가 새로 이사한 곳은 시장이 서는 장거리 근처였어. 굴비 사요 굴비요. 자, 호박이요 호박. 장거리로 나온 맹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시장 풍경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야. 장거리로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났어. 맹자는 길가에 돗자리를 깔고 물건을 늘어놓았어. 자, 잘 익은 감 사세요. 사과도 쌉니다요, 싸. 친구들을 불러놓고 팔고 사는 놀이를 했지. 감 5개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거저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맹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장사꾼 흉내를 잘도 냈단다. 여기도 자식을 공부시키기엔 적당하지 않구나.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어. 어디로 이사를 가야 자식 공부에 도움이 될까? 어머니는 막막했어. 가난한 살림에 자주 집을 옮기기도 벅차고. 하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어. 그 길로 짐을 꾸려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집을 옮겼어.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 서당에서는 훈장님을 따라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어. 맹자는 아이들이 모여 글 공부하는 모습이 퍽 재미있게 보였어. 어머니,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맹자는 서당에도 열심히 나가고 틈만 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장놀이를 했어. 내가 먼저 읽을 테니 따라 읽어. 맹자는 훈장님을 흉내내 큰 소리로 책을 읽었어.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 서당 가까이로 이사오길 참 잘했구나. 청년이 된 맹자는 노나라로 유학을 떠났어. 어머니는 아들의 학비를 보내려고 열심히 일했지.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방문이 덜컥 열렸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맹자가 반갑게 소리쳤어. 아니 네가 웬일이냐? 열심히 글공부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또 어머니가 보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질끈 씹으며 눈물을 삼켰어. 옆에 있던 가위로 짜고 있던 배를 싹둑싹둑 끊었지. 어머니, 왜 힘들여 짜신 배를 자르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이 어미가 짜던 배를 자르는 일과 다르지 않느니라.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해서야 장차 무슨 큰일을 이루겠느냐? 어머니, 제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알았으면 당장 돌아가 공부에 마음을 쏟거라. 맹자는 어머니의 등 뒤에 큰 절을 올렸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노나라로 돌아왔지. 크게 깨달은 맹자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 훗날 맹자는 높은 학식을 쌓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단다. 맹자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덕이 컸어. 맹모 삼천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뜻이란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지. 사자성어 이야기. 맹모 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하다. 맞맹, 어미모, 석삼, 옮길천. 맹모 삼천은 맹모 삼천지교의 준말로 옛날 중국의 교양서적 연려전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 이야기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되었지요. 중국 추나라에서 태어난 맹자는 공자에 버금가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공자의 인사상을 발전시켜 성선설과 인의의 정치를 주장하였지요. 이런 맹자의 사상은 훗날 유교의 정통 사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렇게 맹자가 훌륭한 인물이 된 데에는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홀어머니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맹자의 어머니에 얽힌 또 다른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맹자 어머니가 짜던 배를 끄는 것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맹모 단기 지교가 그것이지요. 혼자 힘으로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맹자 어머니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참 감동적입니다.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맹자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 때에는 무엇을 흉내내었나요? 맹자가 장거리 근처에서 살 때에는 누구를 흉내내었나요? 맹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 곳은 어디인가요? 맹자의 어머니는 왜 여러 번 집을 옮겼을까요? 생각 다지기. 맹자의 어머니는 배를 끊어서 아들에게 배움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때 맹자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서당 이외에 또 어떤 곳들이 좋을까요? 왜 그런가요? 상상해서 이야기를 펼쳐보세요. 한자 이야기. 어미모.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해외 동포의 모국 방문. 모국. 태어난 나라. 흔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에 쓰는 말. 시장시. 수산물 시장. 시장.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시민, 도시의 주민. 삶에, 충성스러운 구매자, 구매, 물건 따위를 사들임. 영화 티켓을 예매했어요. 예매,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값을 치르고 사둠. 팔매, 할인 판매, 판매, 상품 따위를 팜. 학교 매점, 매점,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작은 상점. 옮길천, 백제는 수도인 위례성에서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천도하였다. 천도, 도읍을 옮김. 시대의 변천, 변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바뀜. 배울 학,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학문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학문,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힘 또는 그런 지식. 수학 성적이 형편없어서 걱정이에요. 수학,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끊을 절, 절단한 철사를 이어서 철조망을 만들어요. 절단, 끊어냄, 끊어짐, 잘라냄. 출입 일절 금지. 일절, 아주, 전혀, 절대로. 어떤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 쓰는 말. 깨달을 각. 그는 사고로 시각을 잃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각, 빛의 자극을 받아 눈으로 느끼는 것 혹은 눈의 감각. 음식 모형을 진짜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을 뻔했어요. 착각,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미모,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삶에, 예전에는 조개가 돈 대신 쓰였어요. 그물로 조개를 건지는 모습에서 사다라는 의미가 되었지요. 반포지효, 까마귀의 효성. 인성탄탄, 반포지효. 반포지효는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성이라는 뜻이에요. 반포지효, 겉뜻, 어릴 때 받아 먹은 것을 되돌려 먹이는 효성. 속뜻,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성.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순도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버릇이 이만저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늙은 아버지가 기침 소리라도 내면 시끄럽다고 타박, 어머니가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면 반찬이 이게 뭐냐고 타박.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지요. 아들은 늙은 부모님을 보살피기는커녕 제 집 하인부리듯 했어요. 욕심 많고 못되기로는 또 놀고 뺨쳤지요. 늙은 부모는 헌옷을 기워 입고 저한테는 비단 옷을 해 입혔는데도 새 옷 해달라 투덜투덜. 늙은 부모는 겨울에도 남의 집 일하느라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도 따뜻한 방에서 뒹굴며 춥다고 투덜투덜. 보다 못한 동네 어른들이 아들을 불러 타이르곤 했어요. 이보게, 옛말에 부모는 임금과 같다 하지 않았는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럴 때마다 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남의 일에 상관 마시오. 우리 집에선 내가 임금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님은 남겨두고 혼자 집을 나섰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놀 생각을 하니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아들이 고개를 넘어갈 때였어요. 깍깍 깍깍 나무 위에서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아들은 낯을 찡그리며 까마귀 둥지를 올려다 보았어요. 둥지에는 어미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위를 새끼 까마귀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에이, 시끄러워. 아들은 돌멩이를 주워들었어요. 냅다 던지려는데 어제 까마귀들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한 마리가 벌레를 잡아와 어미에게 먹이면 또 한 마리는 물을 머금고와 어미에게 먹이고 번갈아 가며 어미 까마귀를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한눈에 보아도 어미에 대한 새끼 까마귀들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짐승인 까마귀도 어버이를 알아보고 저리 아끼는데 하물며 나는. 아들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마당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늙은 부모님도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부모님에게 드릴 밥을 지었어요.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려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두 분은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 뒤로 아들은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실룩셀룩대며 춤도 추었지요. 얘야 그만하거라. 배꼽이 다 도망가겠구나. 집안은 늘 부모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주름살을 쫙 펴고 웃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아들도 덩달아 신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아들을 두고두고 칭찬했어요. 아들에 대한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효를 본받으라며 큰 상을 내리셨답니다. 반포지오는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어미 까마귀를 돌보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이르는 말이에요. 사자성어 반포지오. 어미에게 받아먹은 것을 되돌려 먹이는 까마귀의 효성.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치, 효도효. 반포지오는 중국 진나라 때에 이밀이 쓴 진정표에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보통 부모를 향한 자식의 지극한 효성을 말할 때 쓰지요. 이밀은 왕이 높은 벼슬을 내리지만 늙으신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때 이밀은 자신의 마음을 까마귀에 비유했습니다. 새끼 까마귀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받들어 모시게 해주십시오. 새끼 까마귀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하다니요. 까마귀는 보통 흉조, 좋지 않은 새라고 알려져 있지만 효성이 지극한 새라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힘에 부친 어미를 위해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군요. 그래서 되돌리다라는 뜻의 반, 먹이다라는 뜻의 포자를 써서 받아 먹은 것을 되돌려 갚는 새라는 뜻의 반포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효와 관련된 또 다른 사자성어는 풍수지탄이 있어요.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뜻인데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봉양하려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질 않는다는 옛말에서 나왔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말입니다.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아들은 늙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고개를 넘어갈 때 아들은 어떤 새를 보았나요? 아들은 그 새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생각 다지기.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타이르며 옛말에 부모는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상상 펼치기. 아들은 부모를 위해 여러 가지 효도를 했어요.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자 이야기. 늙을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경로 우대권. 경로, 노인을 공경함. 옷의, 겨울철 의복, 옷. 탈의실, 탈의, 옷을 벗음. 사람인, 인간의 본성, 사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까마귀 5.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에요. 오작교. 까마귀와 까치가 7월 칠석에 은하수에 놓는다는 달이. 상대팀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니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오합지졸.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 사랑해. 우애 깊은 형제. 우애, 형제간 또는 친구간의 사랑. 외국에 나오니 한결 애국심이 깊어진 것 같아요. 애국, 자기 나라를 사랑함. 어버이 친, 친척 어른이 세뱃돈을 주셨어요.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뒤늦게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부모,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죄. 그는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어요. 범죄,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죄인, 죄를 지은 사람. 편안한, 해수욕장 안전수칙. 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경찰이 오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군요. 안심, 걱정을 떨치고 마음을 편히 가짐. 기쁠 희, 먼저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희소식, 기쁜 소식. 희극적인 말투. 희극, 익살과 풍자로 관객을 웃기는 연극. 효도효,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그동안의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불효,
어버이를 잘 섬기지 아니하여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함. 효성이 지극한 아들. 효성.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늙을 노.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옷의. 저고리 앞서풀 여민 모양에서 따왔어요.